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하기 23년도 버전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이제 완강했던 이제 개념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작년 강의는 이제 개념 위주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던 내용들보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일단 좀,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입문자용으로 엘리어트 파동, 완전 기초, 그 다음 입문자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실전에 좀 적용시키기 어렵다. 중급에서 이제 고급, 그다음에 실전 용을 위한 강의를 좀 나눴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만약에 비트코인 또는 선물 거래를 하심에 있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적 분석 요소들에 파동이 접목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그 기술적 분석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꼭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독학을 하거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뭐 서점에 찾아보면은 뭐 이 회색깔 책하고 이 주황색 책하고 그다음에 이 글렌리 책,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인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책은 어쨌든 똑같은 책이고 고전 책들이에요. 그죠? 고전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제 번역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책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고전이에요. 고전 엘리어트 파동이기 때문에 실전에 나오고 있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를 해석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부족해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일렉 파동 실전에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실질적인 어떤 이제 개념적인 설명은 돼 있지만은 사례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써먹는 방법도 부족하고, 체계화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내용도 있고, 가령 이것 가지고 실제 지금 비트에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선물에 나오고 있는 차트를 분석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이제 왜 근본을 무시하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이론인지 간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현대 파동은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세력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현대에 어떤 나오고 있는 차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이제 이 글렌리니, 그죠?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그죠? 요 책인데 요 책도 한계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울 첫 번째 뭐냐면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사례가 하나도 없어. 그죠?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급자가 읽으면은 일단 책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중간 이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되돌림표 있거든요. 표와 이제 경우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 표가 이해가 안 가요. 처음 하신 분들. 왜냐면은 이 책들은 이미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실전을 매매를 해보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 이건 이런 사례고 이런 사례고 이때 이런 경우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머릿속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표들이 이제 나와 있는 케이스들보다 보시면은 아, 이때 만약에 이런 비율까지 되돌림을 주면은 이 파동은 X 파동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를 이제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추세선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중간 부분에 대한 부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보통 뭐 이 책 가지고 이제 강의하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주변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설명하지. 왜냐면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뭐냐면은 결국에는 파동에 진행됐던 파동하고 그죠? 형성되어 있는 파동 가지고 이 파동이 뭐 임펄스인지 아니면은 ABC인지 혹은 이 진행된 파동 이게 X 파동인지 이렇게 앞뒤의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애초에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개념만 가지고 개념을 이제 맞춰 나가는 하나의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독학하기 어렵고 입문자가 이걸 이제
한 번 읽고 이해했다. 그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머릿속에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리고 여기도 뭐죠? 그리고 글렌리가 말하고 있는 책들의 사례들을 보시면은 안 나오는 조종, 복합 조종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사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들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산물에서는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빈도서를 본다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들의 부족한 점들을 이제 다 이제 통합시켜 가지고 이제 고전과 그다음 고전에서 현대까지 나오는 이제 모든 엘리어트 파동적인 이제 개념과 그다음에 실전 적용, 이제 트레이딩 셋업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 이제 그걸 전략을 짜는지, 그죠? 그다음에 진입 타점을 설정하는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올해부터 할 강의는 이제 굉장히 사례를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또 할 강의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제 실전 사례 분석,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과거죠.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분석해 나가는 거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만큼 분석해 보는 거죠. 이만큼 분석해보고, 그래서 아 이게 임펄스 모양이었구나, 아 이게 ABC였고 이게 복합적인 조형이구나, 이런 머릿속에 사례들이 다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책 하나 읽어가지고 아 엘리어트 파동은 그냥 뭐 1, 2, 3, 4, 5, 5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더라. 좀 조종에는 뭐 이제 임펄스는 이런 게 있고 뭐 다이고날 있고 뭐 지그재그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막상 내용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엘리트 파동은. 근데 적용시키는데 엘리트 파동이 저런 파동 카운팅이만 이제 가지고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파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트 파동은 우리 결국에는 뭐죠? 5와 3의 설명드릴 건데 5와 3의 구조를 이제 보는 방법하고 결국에 5와 3을 임펄스하고 조정파동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이렇게 5개 그려졌다고 해서 그죠? 아 이거 임펄스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떨어진 경우도 봤을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거에 대한 전제를 했을 때 앞뒤의 관계를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임펄스가 나왔다. 5 다음에 그 다음에 3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어떤 경우 수가 있나? 3 다음에 3이 나왔을 때 어떤 경우 수가 있나? 3 다음에 5가 나왔을 때 어떤 경우 수가 있나? 이거를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머릿속에 이제 체계화 시켜 나온 거예요. 그럼 딱 뜨는 순간 그 다음 머릿속에 사례가 뭐 1초, 2초 만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 바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배울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제 체계화 되면은 차트를 보는 순간 경우유수가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 파동의 장점이 뭐냐면은 프랙탈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1분봉에서도 이 파동이 적용이 되고 뭐 1시간, 뭐 1봉, 뭐 주봉 다 적용이 돼요. 그 말은 1분봉 스캘핑, 뭐 단타 칠 때도 스캘핑이나 단타를 칠 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파동상으로.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파동 카운팅만 전부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은 5와 3의 이제 파동적인 어떤 구분뿐만 아니라 이제 패턴과 구조, 그 다음에 추세선과 채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되돌림과 확장 비율, 이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이제 매매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이제 배우기 전에는 굉장히 엘리어트 파동을 깠어요. 왜냐면은 이건 그냥 지나가 후행적으로 그냥 카운팅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매매 뭐 활용하기도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령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만들었던 편인데 이게 임펄스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표를 작성할 수 5분봉 맞죠? 단타 칠 때도 이게 ABC고 ABC고 ABC잖아요. 그리고 채널링 기준으로 중간에 저항 맞고 1.13에 저항 맞잖아요. 이건 무조건 여기 보시면 숏을 들어간 자리예요. 여기가 27,500대였고 그 뒤에 결과 이렇게 세팅을 잡아서 숏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분봉이라는 건 짧은 파동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ABC 파동 적용이 가능한 거죠. 뭐죠? 채널링하고 내부 파동 카운팅하고 확장 비율 이런 것들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할 때도 세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또 뭐 있죠? 가령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 기술적인 분석에서 배우면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배우잖아요. 뭐 삼각형에는
뭐 삼각수렴이 있고, 이 삼각형은 지속성이 있는 패턴이다. 맞죠? 어쨌든 올라간 도중에 삼각형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잖아요. 근데 파동상이 뭐예요? 이 트라이앵글 임펄스 도중에 올라가고 있는, 만약에 이제 트라이앵글 웨이브가 나왔으면은 이 파동은 위치 값을 무조건 4파라는 거죠. 한 파동 더 올라가면 뭐예요? 숏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떨어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는 임펄스 도중에서 트라이앵글이 나왔잖아요. 맞죠? 트라이앵글 나오면은 뭐죠? 지속성은 맞아요. 근데 한 파동이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숏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올라가면 숏이라는 거죠. A, B, C, D, E. A, B, C, D, E. 맞죠? 여기서 3파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으면 여기도 뭐예요? 이것도 미달령이죠? 여기서 파동을 끝내고 5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죠?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다 보시면은 삼각형 뭐예요? 삼각형은 오직 4파에서만 전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펄스에서는 그 다음에는 올라갔을 때 숏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덜림이 나온다는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숏을 쳤다. 그러면 뭐 최소한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피보나치 잡는 것도 중요한데, 파동을 알아야 제대로 잡겠죠?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뭐예요? 피보나치니까 뭐예요? 상승분에 대해서 6, 1, 8, 50, 38 이런 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최소한 디핀을 이제 이론하니까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숏 들어갔으면. 더 가면 이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0.5까지 잡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포션을 보고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숏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 위치값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도 LT 파동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엔 기술적으로 이제 단순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속성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다는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은 그게 파동의 임펄스 위치상으로는 4파의 위치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LT 파동에 해당되는 거죠. 맞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재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 매매 정책 검색해 보시면은 이 네이버 쇼핑이 나오는데, 뭐 교재만 이제 이렇게 따로 구입하셔도 되고, 이제 가전체 정액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카드나 이제 다른 걸로 결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결제하시면 되고, 총 4권이 나와 있는데 한 권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건 아마 실전 사례를 기반으로 지금 계속 작업 중인데, 뭐 그리고 이제 뭐 프리패스로 가입해 주시면은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분은 이제 텔레그램 문자 오시면 되고, 문자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강의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분명히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 전까지는 굉장히 다루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굉장히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어떤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어에 걸면 코골이를 하면서 이제 좀 까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22년도, 22년도 넘어가면서, 맞죠? 주식부터 모든 금융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일렉트 파동이 이제 뭐냐면 보편화됐어요. 보편화되고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술적인 요소죠. 가령 내가 이평선 가지고 매매하고 있어요. 그럼 이평선도 뭐예요? 이것만 단독으로 매매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떨 땐 지켜지다가 어떨 땐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파동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동을 알면은 언제는 지켜지고 언제는 깨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이제 상단에서는 저항 맞다가 언제는 중단 지키고 하단 지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뭐죠? 찢어버리고 올라가잖아요.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구간의 연장 파동을 알아야지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RSI도 마찬가지고 언제 RSI가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고, RSI가 언제 무시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다음 뭐 피보나치도 어디 출발점을 잡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파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모닉도 마찬가지야. 하모닉도 그냥 막 끄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죠? 이 내부 파동이 어떻게 돼야지만 또 이제 뭐 디크랩 이런 버터플라이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질까? 파동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내부 파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배우고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들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캔들도 어느 위치, 어느 파동 위치에 떠주면은 뭐 이제 변곡의 가능성이 커지고, 뭐 지속성의 가능성이 커지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걸 해석하다니까.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깔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기술적 분석 하든지 간에. 근데 한번 배워두면 꼭 모든 분야에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술적 분석 가지고 매매하고 싶다. 먹어보신 분들, 그죠? 꼭 엘리어트 파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 그죠? 에 대해서 이번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인데 일단 이제 강의 구성을 설명드리면은 이미 진행된 강의들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제 기본에서 이제 마스터하기 고전에서 현대까지 이제 개념편이 완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제 비트코인 파동 이론에 대한 본 개념도 완성이 되었어요. 완강이 되어 있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추가될 이제 강의들은 이건 이제 작년 버전이고 일단 새롭게 이제 완전 기초적인 엘리어트 파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에서 이제 고급자용을 위한 엘리어트 파동 개념 강의가 23년 버전으로 다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전편 진행되고 있어. 엘리어트 파동 실전편. 그러면 도대체 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캘핑이나 단타 또는 이제 매매 전략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셋업을 할 것인가, 어떨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직접 작동하는 방법부터 다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편, 엘리어트 파동 사례편. 과거 이제 진행되었던 파동들을 시간 순으로 계속 볼 거예요. 분석해 나가면서 머릿속에 이게 임펄스였고 이게 복합적인 조정 파동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5와 3의 다양한 디자인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야. 사례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개념을 이제 분석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이런 이제 머릿속에 사례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가령 불규칙이라는 게 배웠어요. 불규칙이란 것이 뭐 이렇게 모양이 돼 있다.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불규칙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다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불규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봤을 때 이제 비율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분석을 해버려요.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규칙인 경우에는 이 비율 자체가 뭐예요? 1.381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과 사례가 없으면은 자기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냥 찍찍 긋고 이제 해답지 없는 임의성을 가지는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왜냐하면 모든 책들이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사례가 없어요. 특히 이 책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니 정말 좋은 책이고. 이건 어쨌든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근데 원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옛날 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 그 나머지 책들은 결국엔 다 똑같은 책들이에요. 이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책들을 보시면 저희가 했던 책들을 보시면은 모든 내용을 다 다뤘어요. 모든 내용을 있는 걸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례까지 이렇게 다 다뤄놨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시중에 나온 책들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사파를 찍었을 때 마지막 파동에서 파동을 찍고 추세가 반전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사례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과 이제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강의를 통해서 일단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과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써먹냐, 도움이 되냐, 그죠? 이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움이 되냐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제대로 써먹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프라이스 액션이나 아니면 뭐 이평선이라든지 캔들 이런 피보나치 이런 거 보고 매매했었는데 주로 뒤로 오면서 제대로 이제 저도 배웠고 학습해나가고 연습해 나가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만큼
우리가 이제 주식도 있고 뭐죠? 주식 있고 해외 선물 있고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선물이 있는데 우리 또 현물 있고 알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비트코인 선물 세력만큼 이 파동을 잘 지키면서 그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을 배웠을 때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선물이 적용이 잘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 세력은 이제 나는 이 파동의 규칙을 지키면서 차트를 그려나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자신감이 있는 세력인 것 같아요. 보면 지나온 차트를 보면 알아요. 다 지켜져요. 모든 게.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이 우리가 뭐 학습을 통해 엘리트 파동 학습을 통해서 단단한 스캘핑 모든 곳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것도 그죠?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죠? 리딩 다이고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분명히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외환 다른 차트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술적 요소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올해 다시 찍고 있는 강의들 전부 다 기술적 분석 개념들에 대해서 다 파동적인 관점을 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RSI도 그냥 뭐 다이버전스가 뭔지 이렇게 아니라 파동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위치들, 그리고 임펄스에서는 어떻게 RSI 다이버전스를 쓰고 ABC는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이평선도 이제 추세선과 같이 연결될 때 어떻게 쓰는가, 거래량을 어떻게 쓰는가, 피보나치 어떻게 쓰는가, 이건 모든 것들을 다 다뤘단 말이에요. 피보나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보나치 뭐예요? 단순하게 피보나치 뭐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피보나치 잡고, 그죠? 뭐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되돌리면서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뭐죠? 이 피보나치는 임펄스 또는 ABC에서의 한 단위를 가지고 파동의 한 단위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피보나치 잡는다 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 잡다 치면은 이제 뭐 저점 여기고 이만큼 부분을 본다고 치면은 얼마야? 가령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부분을 매매한다 치면 피보나치 어떻게 잡아요? 뭐 저점 여기고 고점 여기니까 이렇게 잡겠죠? 이게 아니란 거예요. 파동상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또 설명을 드렸지만은 임펄스가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규칙으로 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 칩시다. 맞죠? 그럼 이게 파동 카운팅이 없이, 파동에 대한 해석이 없이 단순하게 파동을 보면은 이런 모양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죠. 그럼 이게 ABC 반등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출발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피보나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매매해야겠구나 라고 하지만은 실제 피보나치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죠. 피보나치는 파동의 출발점하고 파동의 끝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파예요. 여기가 2파가 되기 때문에 파동의 출발점이 여기고 파동의 끝점이 여기잖아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랑 여기를 가지고 피보나치를 잡는 거예요. 피보나치는 그죠?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파동의 대부분은 불규칙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최고점과 최저점 잡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죠. 거의 한 70% 80% 이상 맞아요. 근데 만약에 미달형 파동이 뜨거나 이런 불규칙적인 파동이 뜨면은 파동의 출발점이 그죠? 최저점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보나치 잘못 잡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모닉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게 파동적 해석 해준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유용하단 말이에요. 가령 매물대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저항지지, 그죠? 이렇게 만약에 뭐 매물대가 쌓인 다음에, 그죠?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 깼어요. 여기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여기를 깨면은 이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뭐죠? 플립된다고 하죠. 이제 SR 플립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서포트는 저항과 지지의 성질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럼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도 보면 뭐예요? 여기가 저항이 안 되고 뭐예요? 무시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지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탈돼 버리면 성질이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숏자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숏자리다. 근데
이것도 파동 해석이 없으면 뭐냐면은 파동적 해석이 없으면 여기서 쇼트 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쇼트 쳤더니 무시하고 올라가 버린 거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동적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 파동 자체가 1파고, 2파고, 3파고, 4파고, 5파예요. 그죠? 이러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 파동 자체가 전체 파동의 이제 마지막 종결 임펄스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파동은 이 매물대 마지막 4파 매물대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탈했지만은 여기서 저항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야? 아, 내가 이거 뭐 지지였다가 이탈했을 때 뭐죠? 지지했다가 이탈하면은 여기가 숏자리라고 했는데 왜 무시하고 올라갔지? 여기 숏다 물리게 되는 거야. 파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개별적인 내용만 알면은 이거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파동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령 이때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파잖아요. 4파면 이 매물대 여기 지지였다가 그죠? 여기 지지였다가 그죠? 지지였다가 여기가 깨졌으면 여기 저항이라 했는데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파동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저항 이제 기술적 요소들이 의미가 없게 돼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맞죠? 이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펄스가 떨어졌는데 파동이 지속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ABC 가지고 저항 맞고 떨어진 거예요. 가령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볼까요? 지금 어딨냐? 차트가 어딨어? 여기가 되는구나. 이런 경우죠. 여기 지지라인이었잖아요. 그죠? 지지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지라인이었는데 보세요. 이탈했죠. 근데 반등은 ABC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항이 되는 거예요. 파동상으로도 이게 임펄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쇼트 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쇼트 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였다가 뭐죠? 여기가 지지였다가 이탈했으니까 나중에 왔을 때 숏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 내용이랑 그죠? 이 내용이랑 파동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령 뭐 파동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파동상의 마지막 파동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기술적인 저항 살짝 나오지만 결국 뭐죠? 여기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된다며. 근데 파동상 여기가 4파고 마지막 5파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죠. 매물대가. 이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파동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과 지지 쓰는 매물대 쓰는 방식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기술적 분석, 그죠?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어쨌든 이 제일 잘 된 책은 어쨌든 시장의 뭐였더라? 요 책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개념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지만은 우리가 파동과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책들은 다 없어요. 모든 게 다 개별적인 설명을 하지. 그래서 어떤 책을 공부하시는 간에 꼭 엘리트 파동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엘리트 파동 책보다 이제 제가 만든 책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하던 캔들, 뭐 이평선, 저항과 지지, 뭐 피보나치, 하모닉, 뭐 와이코프, 뭐 RSI, 볼린저 그 모든 요소들을 파동, 엘리트 파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확률, 기본적으로 했던 매매 확률의 2배 이상의 확률을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적 해석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들보다 더 통합적으로 저가 잘 이제 만들어냈고 지금 할 강의들도 이제 이 책만 가지고 이제 해석할 때 나오는 한계점, 실전 적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트 파동을 가지고 혹은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 나왔던 어떤 것들보다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파동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첫 번째 뭐냐면 어쨌든 진행된 파동이 있을까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됐어요. 가격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은 이 진행되어 왔던 이 파동에 대한 분석
그죠? 요만큼에 대한 파동을 분석하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 진행 파동상을 봤을 때 이거 파동이 다 끝났다. 개수가 없다 더 이상.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행된 파동으로 잔여 파동을 분석해가지고 예측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부터 진행돼 왔던 파동, 형성되어 있는 파동, 이 끝점에서 최저점 또는 최고점에서부터 형성되는 파동, 형성된 파동의 구조가 3인지 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되돌림해서 그때부터 확인 매매하는 거죠. 이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최저점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파동이 3인지 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매매가 아니라 확인 매매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5가 나왔을 때와 3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5 다음에 3이 나오는지 5 다음에 3 다음에 5가 나오던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딱딱 체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바로 이 다음엔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계를 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확인 매매할 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 파동으로 예측 매매할 때도 수 있는 것이고 가령 이런 예측 매매 많이 하죠. 보통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피보나치 써가지고 매매할 때 뭐죠? 임펄스 떴어요. 그죠? 근데 파동상 잔여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임펄스 떴다고 해도 뭐 쇼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지그재그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면은 올라왔을 때 그죠? 여기 반등 ABC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가상의 TP를 이렇게 잡던 채널링 가지고 잡던지 혹은 이렇게 내려가는 확장각 기준으로 잡던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라든지 혹은 이 전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통해서 중복된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 레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구나 해서 여기서 잡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피보나치 비율 패턴 그 다음에 잔여 파동 등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눌림목을 위치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을 세팅하는 방법들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행된 파동에 대한 카운팅, 후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맞죠? 진행된 파동, 형성되는 파동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령 막 떨어지다가 최저점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최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오냐, 맞죠? 그 다음에 이게 ABC로 올라오냐, 조그만 파동, 요 씨앗이죠. 아주 조그만 파동 형성된 이 출발점에서부터 형성된 파동, 요 파동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매매해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임펄스 나온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3이 나오는지 또 5가 나오는지 그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라서 이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딱딱딱딱 우리가 바둑 같은 거 보면은 뭐죠? 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빨리 둘 거예요. 체스 한번 두면 그 다음에 바로 두잖아요. 그죠? 몇 초 안에 다 두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여기서 여기 나면은 이 체스를 두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경우의 수가 이미 다 체계가 돼 있는 거야. 여기 나면 내가 1렙 여기 나야 되겠구나. 여기 나면 이제 그 다음 여기 하면 여기 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야. 이 사고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판단이 보통 이제 뭐 1분 안에 1분 너무 길고 몇 초 안에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임펄스 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반등 파동 하나 떨어진다는 관점이 여기서 확정이 돼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동의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파동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매매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임펄스 났기 때문에 반등하고 떨어진다는 관점도 확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3, 4, 5죠. 3, 4, 5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무조건 깨진다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었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임펄스 떴기 때문에 올라왔자 반등에 불구하고 떨어질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이 임펄스가 요 임펄스가 뭐죠? 종교 임펄스라는 거, 이 출발점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설명드렸었고, 그죠? 임펄스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냥 올라가겠구나. 근데 뭐죠? 임펄스의 출발점이 깨질 수 있는 유리한 경우 수가 뭐라고 했어요? 5파일 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2파가 뭐예요? 2파는 1파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출발점, 절대 법칙이 절대 안 깨지죠.
그리고 4파는 뭐예요? 3파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발점이 임펄스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안 깨져. 근데 5파는 뭐죠? 5파 다음에 나오는 파동이 뭐예요? 5파는 그냥 마지막 파동을 찍은 임펄스이기 때문에 5파 다음에 뭐예요? 2사 트렌드를 끼면서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전체에 대한 되돌림 비율 자체가 피보나치가 만약에 5파 출발점보다 더 밑쪽에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깨졌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이 파동이 한 단위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뭐죠? 깨질 수 있는 5 시그널들,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온 내용이고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나와 있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은 어떤 글렌리도 나와 있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책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작성한 책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요. 어떤 책들보다. 왜냐면 저도 이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 원서도 다 봤기 때문에 그 어떤 책들보다 체계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써먹으려면 뭐 스캘핑이나 단타 칠 때도 우리가 이제 뭐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5분봉, 1봉 매매 쓸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때죠. 이게 ABC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펄스가 아니라 ABC로 올라갔어요. ABC 올라가고 ABC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죠? 아, 이거 올라가봤자 반등파에 불과하겠구나. 그죠? ABC 불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 채널도 굉장히 이제 하락세가 약하면 채널 쓰는 방법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하락세가 만약에 강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애초에 뭐냐면 333으로 만들어. 임펄스조차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333으로 지그재그를 만들어요. 이렇게 ABC를 만들고 이렇게 ABC를 만들어가지고 확장 자체도 보면 이거 대비했을 때 1.13에서 1.38의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끝난 채널, 중간에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333으로 만드는 약한 지그재그로 끝난 다음에 떨어져요. 근데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출발점에 애초에 임펄스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되돌림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널 상단까지 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약하면은 333 지그재그로 가고, 강하면 535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있지? 요때죠. 요때도 보면은 여기도 임펄스가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채널링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이제 익절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 파동으로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약한 상황이란 거. 약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전체적인 비를 봐야겠죠. 그리고 가령 이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선이 잘 맞아. 선 찍고 보니까 잘 맞는 거야. 오, 잘 맞네? 그죠? 이 선이 보니까 잘 맞아요. 잘 맞아, 정 맞아. 또 보니까, 왜 이래? 또 보니까 선이 있어요. 그죠? 또 이거 잘 맞네? 그럼 쇼 쳐야겠다. 다시 봤을 때. 근데 이건 뚫린 선이죠. 왜냐면은 오비라인이라고 배웠죠? 오비라인도.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디 있지?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OAB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술적인 저항이 나오긴 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무조건 뚫린다는 거래. 보시면은 이렇게 무조건 뚫어버리죠. 이렇게 결국 뚫린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뚫리기 전에. 맞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야. 파동이 없으면은 가령 이렇게 됐다 치면은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쐐기 모양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겠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올라가죠. 파동을 모르면은 이것도 해석을 부족하는 거예요. 쐐기 모양이 나오면, 웨지가 나오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그죠? 헤드앤숄더가 나왔는데 왜 내려간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을까? 그죠? 하락삼각형이 나왔는데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그죠? 모든 게 파동의 해석이 없으면은 그 어떤 개별적인 예배를 배워도 부족함이 항상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올해는 다 파동으로 해석해서 진행할 강의라고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할 내용이에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시장의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엘리어트 파동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된다만 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하실 거면 비트 선물을 하세요. 선물. 딴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결국에는 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것도 파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런 거 모르면 그냥 장대봉 올라왔기 때문에 롱만 쳐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거래량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거 모르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선물 거래는 특히 양봉이 떴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봉이 떠서 되돌림 매수 받으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 해석도 이것도 파동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거래량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강의도 올해 이제 파동과 연관지어서 추가적으로 할 건데 거래량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도르마이어 이분의 이제 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긴 해요. 분명히. 근데 선물 거래할 때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큰 뷰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래량 감소한 추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짧은 단위 만약에 이게 뭐 5분봉, 1시간봉 쓸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긴 해요. 뭐 이게 주봉, 일봉, 월봉 단위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긴 해요. 하지만 거래량에 대한 책들도 없고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방법도 없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어쨌든 차트로 이제 수익을 내고 매매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단타 형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타 형태로. 시장 분위기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향한 것은 결국엔 파동 단타예요. 한 단위의 파동만큼 수익을 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파동 단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CD가 적은 상태로 이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물보다는 그 다음에 이 지금 업비트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할 거면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비트 할 거면은 이제 현물보다 선물을 하는 게 낫고, 그죠? 근데 비트는 뭐라고 했죠? 주식, 해외 선물, 비트코인 중에서 이 엘리트 파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제껴지는 것이 비트코인인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하실 거면은 해서 수익을 낼 거면은 엘리트 파동은 꼭 아시라는 소리. 여기서 이거 다 내린다고 이게 스캠이라 하겠죠? 파동으로 해석이 다 된다. 파동으로는 이 파동은 무조건 이거 장대봉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눈에 알 수 있죠. 파동을 안다면. 그죠? 이걸 가지고 뭐 스캠이다 뭐니 이게 올라간 거 스캠이고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3K에서부터 올라간 것 자체도 스캠인 거죠. 어찌 보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올라간 것도 스캠인 거고 그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스캠이에요. 애초에 그죠? 그죠? 이렇게 보면 올라간 거 다 떨어뜨린 것도 스캠인 거고 그죠? 스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방향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방향에서 올라가는 롱은 치면 된 거고 내려가는 방향에서 숏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만 맞추면은 스캠이라 할 필요 없이 수익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뷰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이제 엘리트 파동의 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다 맞아 떨어졌고 모든 파동이 다 맞아 떨어졌고 결국에는 파동상으로 다 맞아 떨어졌고 그죠? 임펄스 ABC 그리고 뭐요? 임펄스 그 다음에 조정파동 이게 ABC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임펄스라면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임펄스 넣어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것 듣고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조정기기가 거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뷰를 볼 때도 아 이게 임펄스 썼기 때문에 떨어지면 홀딩 현물로는 한번 홀딩 해볼 수 있겠구나의 근거가 파동적인 있는 거죠. 그 스윙을 하더라도 장투를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지 말지 파동선은 뭐예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우리가 배웠죠?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 보시나 이것도 1.13 못 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3, 4, 5가 되는 거야. 이 시그널을 떴을 때 여러분 뭐 이제 여기 샀다고 해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샀다고 해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스윙적으로 팔아야 위치 여기 사서 여기 팔고 나중에 또 다시 샀으면 됐잖아요. 파동 끝났을 때 맞잖아요.
사고가 뭐냐 마냥 존버하는 게 아니라 한 단위가 끊으면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자. 혹은 숏을 잡고 홀딩한 다음에 바닥이 나올 때까지 홀딩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마냥 홀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샀다가 여기 샀어요. 오 수익이 났다. 이제 좀 놀고 와 보니까 청산 당하 있거나 여기에 물려 있는 거죠. 다시 평단을 와 있거나 그럼 시간을 몇 년 날리고 본전에 와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타를 치라는 거죠, 파동석으로. 아시겠죠? 비트는 어쨌든 간에 임파서가 나줬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겠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떨어지면 현물을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선물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물은 떨어질 때마다 롱을 잡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완전 초보에서 이제 마스터하기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내용들 캔들 뭐 정지지 뭐 작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래량 보는 방법 피보나치 뭐 채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강히 되어 있고 플러스 이제 신규 강의로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다 찍을 거고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까지도 이제 포함돼 가지고 이제 어쨌든 프리패스를 이제 수강하시면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반영구적으로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브리핑 1년 동안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다점에 대한 부분 드리는 브리핑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이제 교재도 신규 강의부터 이제 신규로 나오게 되는 것도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는 이제 문의해 주시면은 가격을 설명드릴 거고 뭐 개별적으로 원하신 분은 이제 여기 어디야 네이버 쇼핑에 이제 매매 정석 치시거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하기 치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교재만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구입하신 것보다 이제 문의 주시면은 더 싸게 이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 이제 여기 쳐셔가지고 정석 치시면 되거든요. 점이 정석 여기로 메시지 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은 라이브 강의도 많이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가지고 있는 매매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이 낼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내용이 하죠. 주에선 이 내용도 분명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이 하죠. 그죠? 요것들, 그죠? 추세선도 중요해요. 그죠? 추세선도 이제 뭐야, 저항을 맞았다가 돌파한 다음에 다시 닿으면 지지가 된다.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 또 뭐냐면, 이것도 보실까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볼까요? 보시면은, 중요한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 요 추세선이 있다가, 그죠? 요렇게 보죠? 요렇게 그거 보세요. 요 선하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만들었던 중요한 추세선이었죠. 그죠? 근데 뚫고 나서 여기서 한 번씩 반등 먹을 수 있는 자리, 반등 먹을 수 있는 자리, 반등 먹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측 가능. 이게 여기서 한번 반등 확인할 수 있어요. 반등 확인할 거야. 왜냐면 여기 또 한 단위 끝났단 말이에요. 요거 뚫어주면서 이제 아마 많이 오면은 한 이 정도까지 오겠죠. 이것도 이제 매물대만 봐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면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300대에서 이제 행볼트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카운팅 가지고 진행된 카운팅 가지고 파동의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정석 이제 프리패스 하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하기 강의 많은 수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